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야 나오는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오지마을 이장님. 제가 우리 마을 여기 화산마을의 이장으로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높은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두 번은 다녀야 되지 이제. 마을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한시도 쉴 틈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짜릿함. 낚시 구멍을 뚫는 일부터 만만치 않은 작업. 우리 지역의 사람이니까 하천군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야.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수중 점검도 필수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면 사람이 아니죠. 폭탄에 취해서 무거운 얼음을 운반해야 하는 고된 작업의 연속. 추위가 전쟁이니까 얼음도 차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추위와 싸움을 하려니까 힘들죠. 우리 고장을 위해 한겨울 굵은 땀을 흘리는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군위군. 경치 좋기로 소문난 화산마을입니다. 단합 잘 되기로 유명한 화산마을 주민들이 아침부터 청소에 한창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분, 이장 김수자 씨입니다. 부녀 회장 등 마을 임원직을 맡아 하다 얼마 전 이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나는 맨날 대단하다 하는 이장님, 체격 좋지, 인물 좋지, 말도 잘하지,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지 뭐. 화산마을은 해발 828m의 화산자락에 총 56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 중인 아담한 산골 마을입니다. 청소를 끝내자마자 이장님이 또 어디론가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요. 우리는 다 이렇게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웃집 갈락해도 전 다 오르막 산에 가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한참이나 올라 어디를 가시나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손길로 말린 시래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장님. 제가 이제 그거 팔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시내 월급이다. 그 이름이 심아 이 동네 거는 이제 한 사람이 보면 거의 갖다 주는 택이지요. 잘 부탁해요. 갔다 올게요. 갔다 와요. 산꼭대기에 있는 오지마을이라 집집마다 택배 기사님이 방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내고 받는 것이 이장님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이제 우리가 주문했는 게 마을에서 이제 와도 주유소가 정거장이 거기 다 맡겨 놓으면 또 가져가고 우리도 거기 내려놓으면 거기서 이제 가져가고. 산 밑 큰 도로까지 7km가 넘는데요. 차로 가도 20분이 훌쩍 넘는 거리. 눈이라도 오면 아예 내려갈 엄두도 못 내는 내리막길입니다. 무섭진 않았어요. 원래 이런 오지마을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비포장도로 이런 데 가는 게 재밌고 좋아요. 왕복 1시간 거리. 힘들기도 하고 때론 귀찮을 때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하루 한 번은 꼭 들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갖다 주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또 바빠서 못 올 때 또 갖다 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말 안 해도. 오지마을에 살다 보니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생활화됐습니다. 수고하세요. 택배 찾아왔네. 우와,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나 좋다, 네. 좋죠. 안 내려가고 얼마나 좋아요. 마을을 위해서 많이 도우려고 하셔요. 그날 오후 이장님이 또 한 마을 주민댁에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세요. 보일러 안 된다면서요? 예, 보이러 갑니다. 지금 뭐. 한번 좀 도움 정해보지 뭐. 그 원래 또 몇 고맙지요. 달이고 잘하는 고마워. 거죠. 예. 해주시 싶으다. 그죠? 전에 노인네 회장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처보 얼어 죽겠다는데 의안을 좀 와봐줘야 되지 뭐. 예, 그럴게요. 고마워요. 이장님의 전화 한 통에 득달같이 달려오는 이분은 화산 마을의 해결사 이명덕 씨입니다. 물 틀었어요. 많이 막혔는데. 많이 막힌데. 속에 물이 들어가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호수가 오래돼서 스케일이 끼가지고 막혔어요. 고민하지도 않고 거침없이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멀으니까 돈 준다 해도 잘 안 올라. 그래 이어져서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서로. 저 아저씨는 문명의 혜택을 덜 받고 살다 보니 불편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사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용덕 씨가 손을 보니 꽉 막혔던 보일러가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이야, 이제 다 빠지는겨. 아니, 너무나. 아, 기술자 따르는 속이 시원한갑다. 아, 그래. 안 되는 거, 이거. 보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한데요. 아이고, 뭐 살 것 같지, 뭐, 날아갈 것 같다. 그걸 어떻게 건질까 싶어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겨울에 그래, 얼어 죽을 뻔 했어, 그래. 추워가지고. 올겨울에 얼마나 추웠노. 화산마을은 천혜의 절경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을 뿐 아니라 트레킹이나 캠핑을 하려는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힐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숨이 탁 트이는 느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 마을 소개를 하는 것도 이장님의 일상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야. 멀리까지 놀러 오셨어요? 네. 경치가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우리 마을 여기 화산마을의 이장으로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능성이 길게 되는 게 저기 뭐 네. 거기 뱀이 많아서 그런지 뱀 모양인지 저기가 뱀산이다. 아, 이름이. 네네. 예. 볼록볼록 낙타 등처럼 생긴 거는 의성의 금성산. 우리 마을은 진짜 그야말로 선택된 마을이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마을이 있네 하면서 즐기고 갔으면 좋겠고. 화산마을은 작년부터 농촌체험 마을로 지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음식 체험입니다. 우리 동네가 화전민들이 살던 동네거든요. 화전민 밥상 만들 거예요. 음식 준비는 요리 솜씨 좋은 이장님이 부녀회장 시절부터 쭉 맡아서 진행했다고 하네요. 우리 화산마을에서 낳는 재료들이에요. 그 두부도 이제 콩으로 이제 우리가 두부도 직접 만들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논이 없어요. 그래서 살은 없어요. 살은 구해와야 돼요.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의 음식으로 보리쌀과 감자 등을 넣어 지은 가마솥밥. 아, 다 돼간다. 따닥따닥따닥 소리 나지. 이곳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과 가마솥밥까지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전기밥솥에 있는 거하고 조금 틀리지. 조금 전에는 완전 다르죠.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건강한 밥상 먹어보니까 진짜 색다르고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맛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따뜻한 맛. 마을을 보면 정말 힐링 그 자체예요. 다음 날 아침 김수자 이장님 댁을 찾았습니다. 심심할 여가 없어요. 정신 없어요. 심심하네요. 빵빵이.
11년 전 귀농한 어머니를 따라 딸내 부부도 2년 전 화산 마을로 귀농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남자 옷 이렇게 옷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요장부 아니면 이름 못 살죠 진짜. 말을 그렇게 해도 억척스럽게 이장일을 해내는 어머니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 자요? 이제 나물밥 해 먹거든. 세상에. 아유, 뭐 이제 기창구리 가고 다니나. 귀찮아 운동도 하고. 너무 벌써 가고. 시골 마을이다 보니 홀로 계신 아픈 어르신들이 많아 마을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챙긴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다리 아프고 숨차는 좀 괜찮아요? 다리가 뭐가 출산한 데가 없잖아. 몸이 너무 아프면. 이불 한 개 내가 주문해놨어. 이거 또 있어. 이불을 쏟아가지고. 이제 깨끗한 거 하고 요런 거는. 꾸미까지. 뜨시개가 있어. 야, 뜨시개. 뜨시개가 있어요. 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또 바쁘게 산길을 내려가는 이장님. 이번에 도착한 곳은 면사무소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리 신청해놨던 이불을 가지러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화산 산성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가면 되는데 이장님이 직접 또 전달해 준다 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해야 되는데. 야, 우리 그 올라오기 아쉽다. 예. 갈게. 네, 그래요. 네.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이불 배달을 시작하는 이장님. 복지센터에서 저거 뭐 이불 아랫게 보였기네. 이불이 저거 좀 추워 보이더라고. 그거 저거 뭐 파인 거 머리 뿌고 이거 덮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요. 어머니. 어머니. 다시 왔다. 이불. 이제 요거 덮어. 아들 주지 말고. 색깔 곱지. 예. 저 또 저 밑에 가볼게요. 야, 아이고, 꽃도 이래서 또 이긴다. 괜찮다. 애쓰고 다녀. 평소 뭐 사람 좋지 뭐 챙겨주는 거는 뭐 내 들다 몸이 아프긴 애들 다 봐주고 하지 그렇지 뭐. 색깔 고마워. 그지? 고맙구만 예. 애써줘서. 아니야. 아니 고맙구래. 예. 갈게요. 예, 가시래. 발로 움직이는 것만 하는 거지. 똑같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지금 조금 뭐 다리에 힘 있다고 심부름 하는 거지. 예. 그날 저녁 마을 회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이래가 마을 동민들이 화합하게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헤헤, 잔치가 벌어졌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아이고 좋다. 오늘 메뉴는 칼국수. 옛날부터 화산마을에 두 가지 자랑이 있다는데요. 하나는 경관,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단합입니다. 집에서 사실은 혼자서 저렇게 해먹기가 안 쉽거든요. 근데 여럿이 모이면은 다 각자 누가 말 안 해도 미는 사람, 반죽하는 사람, 육수하는 사람, 간장 만드는 사람, 뒤설거지 하는 사람은 다 각자가 다 알아서 하니까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전만 해도 매일 모여서 식사를 해결할 만큼 주민들의 사이가 돈독하다고 하네요. 운전했다. 잘했네. 잘했어요. 네. 함께 모여서 사는 얘기와 즐거움을 소소하게 나누는 것이 마을 어르신들의 낙입니다. 옛날부터 이래 해가지고 많이 먹죠. 많이 먹었지. 돌산 들고 오자. 활기가 있지. 집에 들어가기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해서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이장님의 꿈이라고 하네요. 이게 마음이 하나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게 보람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사는 맛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맛인 거예요. 맛.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장.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매년 150만 명 이상 축제장을 찾는데요. 짜릿한 손맛을 경험할 수 있는 얼음 낚시가 인기입니다. 한 마리 잡았어요. 묵직한 게 아주 좋아요, 손맛이. 낚시뿐 아니라 총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짜릿한 눈썰매장과 경사면을 따라 질주하는 얼음 미끄럼틀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축제인 만큼 석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개막 일주일 전엔 꼭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산천어를 축제장에 풀어놓는 일입니다. 낚시하기 전에 미리 여기에도 물고기를 풀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좀 적응할 수 있는 사전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는 축제 개막 나흘 전부터 매일 축제장으로 실어 나릅니다. 무거운 통을 들고 얼음 위를 걷는 모습이 아슬아슬한데요. 안 미끄러우세요? 괜찮아요. 분주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얼음 위에서 넘어지는 것은 아주 다반사입니다. 준비가 고되지만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에 작업자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아유, 이거 다 그전에 다 했어. 이거 하나도 안 힘들어. 뭔가 커봐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했잖아요. 그걸 3년 만에 또 이렇게 또 축제를 시작하게 돼서 참 군민으로서 기쁘고 진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귀하게 공수한 산천어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길 기대하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날 오후 축양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강원도 양양에서 온 산천어들입니다. 저게 몇 톤 찌면 얼마나 찌는 거예요? 800kg. 800kg 5대요? 축제에서 사용되는 산천어 양은 171톤. 마리수로 따지면 대략 60만 마리나 되는데요. 국내 양식 산천어의 90%가 이맘때 화천에서 소비됩니다. 양식장에서는 산천어의 적정 수온이 겨울철에는 9도에서 11도에서 양식을 하게 됩니다. 축양장에서는 5도와 6도 정도 사이로 온도를 맞춰서 여기서 5일에서 6일 정도 축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1도, 2도 정도의 축제장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산천어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선 수온 적응이 필수라네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산천어를 몰아서 실어야 돼. 한겨울에 차디찬 물속에 들어가 거침없이 산천어를 모으는 작업자들. 특히 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추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온 영하 14도, 한파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화장실 좀 올까요? 이걸 벗어야 되잖아. 어떻게 못하니까 화장실 좀 올까요?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던 작업자가 갑자기 멈춰서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수조차에 네. 물을 퍼갖고 와야 되는데 네. 물다 안 나오고. 동장군의 위세에 파이프가 얼어버렸습니다. 안 녹아요. 와, 좋다 날씨. 아이씨 왜 이래 이거. 미치겠네. 아 이거 봐요. 아, 붙어 있었어요, 그게? 얼어. 어머. 물속에 있는 작업자의 표정에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겨서라는데요.
한 군데나 많이 여기 해놓으면 안 좋죠. 한 도전 좀 모자라고. 급한 마음에 급기야 바닥에 파이프를 내려치는 작업자. 드디어 파이프가 뚫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서둘러 차에 물을 채웁니다. 물속에 있던 작업자들도 산천어를 한데 모으기 시작합니다. 축양장에서 수온 적응을 마친 산천어들은 1톤씩 하루에 6번, 총 6톤이 매일 축제장으로 옮겨집니다. 그 시각 축제장. 눈 조각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작업을 위해 빙서 축제로 유명한 중국 하얼빈에서 26명의 눈 전문 조각가가 초빙이 됐습니다. 主题是以美人鱼和海洋世界，象征着我们的钓鱼节蒸蒸日上。工作量比较繁忙，我们在加班加点，尽量把它完成，争取在4天之内把它完成。 각종 연장을 동원해 작업자들이 열심히 눈을 깎아냅니다. 我们在工作的这个，像我们在往下卸雪的时候，是最累的时候。像我们雕刻往里做深刻的雕刻的时候，我们这个工作也挺繁杂，也很劳累。 26명의 조각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4일 동안 작업을 진행. 드디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무려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인데요. 축제의 주인공 산천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옆에선 얼음 미끄럼틀 제작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얼음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얼음하고 사람하고 친감이 있게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얼음덩이 하나에 130kg.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오란도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이게. 저기서 얼음이 들다가 저기 파괴되면서 낙하당할 수가 있다고. 하던 사람들만 하는 거지. 섰던 사람들 오면 사고나서 죽어. 미끄럼틀의 특성상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해 더 위험한데요. 1m 깊이로 파놓은 라인을 따라 조심스럽게 얼음을 제자리에 옮겨놓습니다. 많이 해봤잖아요. 거의 올해가 19회째인가? 근데 계속 했으니까. 갑자기 굴착기를 보는 작업자. 굴착기가 얼음덩이를 든 채 멈춰버렸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은 걸까요? 멈췄던 굴착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얼음이 쪼가리가 있으면 여기 궤도가 미끄러. 눈에 미끄러져 궤도가 밀렸던 건데요.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끄럽죠. 바닥에는 미끄럽지 않은데 눈에는 많이 미끄럽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런데 한 작업자가 갑자기 양동이에 물을 퍼담습니다. 뭐에 쓰려는 걸까요? 이게 물을 부면은 이 강도성이 쌓아가지고 쫙 달라붙어요. 물이 일종의 얼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얼음 사이사이에 물을 뿌리고 일일이 손으로 비벼가며 마감 작업을 합니다. 엄청 시려우실 것 같은데. 엄청 시렵죠. 그때 요거 3개만 잘라 3개만 보면 애려오죠. 이때 뭔가를 들고 오는 작업자. 이게 뭐예요? 고체연료. 작업 중 얼었던 발과 손을 이렇게나마 잠시 녹입니다. 추위와 싸움을 하려니까 힘들죠. 추위와 전쟁이니까 얼음도 차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한파 경보까지 내려진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고 있지만 추위도 잊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놀면은 추운데
계속 하면 되잖아요. 거대한 냉장고에 들어온 듯한 매서운 날씨지만 작업자들은 구슬땀을 흘릴 만큼 작업에 몰입 중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미끄럼틀 제작 작업. 살을 내는 추위와 악전고투한 이들 덕분에 얼음 미끄럼틀 설치 작업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빙판 위에서도 작업자들이 분주한데요. 얼음 낚시 구멍 뚫을 위치를 표시하는 중입니다. 천공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줘야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좀만 더. 아니, 잡고 있어, 한쪽. 잡고 있어. 자, 튕깁니다. 튕깁니다. 얼음에 눈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튕겨줘야지 탄력 받아서 일직선이 돼요. 줄이. 책임자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구멍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지워. 그런데 애써 한 표시를 왜 지우는 걸까요? 마킹을 잘못했어요. 지그재그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엉켜요. 관광객들이. 3m에 2m. 4m에 2m. 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서로 낚싯바늘 해도 걸리고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축구장 8배에 달하는 광활한 얼음판에 뚫어야 하는 구멍 개수만 장장 2만여 개나 됩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행사장에 천공기가 도착했습니다. 무게만도 200kg이나 된다네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성공이라 그래, 성공. 산천어 축제의 백미는 역시 얼음 낚시. 그런데 뚫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뚫는데도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슬로요. 여기서 거의 한 30점이 돼요. 이거 다 뚫으면 물이 올라요. 그래서 조금 10cm를 남겨놓는 거예요. 나머지 10cm는 개막일 날 뚫는다고 하네요. 작업자들이 드넓은 얼음판 위를 온종일 오가며 부지런히 얼음 구멍을 뚫습니다. 얼음이 단단히 얼어가지고 잘 뚫리질 않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가도 들어가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람이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게 자동인 것 같지만 사실 다는 수동입니다. 사람이 힘을 줘서 눌러줘야 구멍이 뚫린다네요. 다음엔 또 망치로 내리쳐줘야 합니다. 그 얼음 빼는데 10번씩 쳐. 그거 하나 10번. 안 나올 때는 안 나올 때 한 20번 쳐야 되고. 빡 아파 막 울려가지고. 작업 구역이 넓고 개수도 많다 보니 천공 작업은 최소 축제 개장 일주일 전엔 시작해야 개막 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천군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야. 왜요? 우리 지역의 사람이니까 하천 홍보도 알리고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잠시 후 이번엔 천공기 대신 전기톱으로 얼음판을 잘라내는 현장이 목격되는데요. 이건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얼음 구멍을 뚫은 이유는 수중 안전 점검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초보자들한테는 위험하죠. 그리고 원래 나이스 다이빙 자체는 그 스페셜티 코스예요. 24시간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재난구조대 소속 잠수부인데요. 안전을 위해 스킨스쿠버 자격증은 물론 인명구조 자격증까지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해봤죠. 이쪽. 안전을 위해 생명줄은 필수입니다. 코프로. 잠수부원이
물속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점검 작업을 시작합니다. 두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빙질이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점검하러 들어가고 또 물 밖에선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빙판의 결빙 상태를 직접 잠수해서 날마다 확인합니다. 물고기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둔 그물도 확인합니다. 그물이 뚫리면 또 고기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예방하고 점검을 하거든요. 망가진 그물을 손보는 것은 물론 수중 청소까지 진행합니다. 지상에선 잠수부의 안전을 위해 줄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을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들어가시면은 어디가 구멍이 들어간 곳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름 같은 때는 다 보이니까 아무래도 나오면 되잖아요. 얼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차고다 그 위치로 들어갔던 자리 다 찾아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줄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작업할 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느낌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상상을 해야 되죠. 수심은 3m에서 4m 정도 되지만 물 위를 막고 있는 얼음 때문에 햇빛이 잘 투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잠수보다 시야 확보가 힘들어 잠수가 더 어렵습니다. 그 시각 얼음 위에선 잠수부의 동선을 따라 다른 요원이 잠수부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춥지. 많이 춥죠. 손, 발, 얼굴.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적응을 해갖고선 지금 저희가 수중에 아이스 다이빙을 하는 거지.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면 사람이 아니죠. 드디어 1시간여의 수중 점검을 마치고 잠수부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직접 확인한 물속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얼음 상태는 좀 어땠어요? 강도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평균 한 35cm 정도 나오니까 행사 치르기에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는 저희가 애당초 점검을 해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얼릴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준다는 거죠.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낚시를 하게끔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얼음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축제 개막 전날 밤 어두워지니 추위도 더 극성을 부리는데 작업자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손에 소방 호스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점빙 작업이라고 지금 매끈매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 뿌려서 얼려서. 여기 이게 저희 점빙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야 시작해요. 그래서 밤에 항상 해요. 겨울 축제다 보니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추위와의 싸움. 안전을 위해서도 울퉁불퉁한 얼음 표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줘야 합니다. 얼음이 상태가 좋으면 한 3시간 뿌리고 상태가 안 좋으면 한 4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요. 물 튼다는 소리와 함께 준비를 시작하는 작업자. 수압이 세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호스가 물 그리고 저 관창이 앞에 막 뱀다리처럼 흔들어 사람 맞으면 죽어요. 얼음 표면을 살짝 녹여주기 위해 온수로 작업을 하다 보니 바닥이 미끄러워서 걸을 땐 힘을 잔뜩 주고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체력 소모가 상당한 작업입니다. 호스도 무거워요, 형님? 어이구 이게 물인데 이게 뜨거운 물이 나와서 조금만 놔두면 저 얼음에 팍 배기잖아요. 그럼 안 땡겨져요. 이게 자꾸 그래서 움직여 놔야 돼 이게. 살포되는 물 온도는 72도. 잘못하면 호스가 얼음에 박혀버려 낭패를 볼 수도 있어서 들고 있기에도 무거운 호스를 쉴 새 없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사갖고. 빙판의 굴곡이 깔끔하게 다듬어졌습니다. 2-3년 만에 어떤 축제 다시 하잖아요.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이, 하던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 뭐. 진짜. 왜 하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 축제잖아, 축제. 고맙습니다. 축제 개막 당일 새벽, 갑자기 내리는 폭설. 밤새 축제장은 그야말로 눈의 왕국이 연상될 정도로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당장 오늘 개막인데 큰일입니다. 제설차를 동원해 급하게 눈을 밀어낸 후에 굴착기로 쉴 새 없이 밖으로 보냅니다. 오늘 지금 축제 전에 시작 전에 좀 다 치우려고 그러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될려나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치우긴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직원들이 총동원돼 새벽 4시부터 제설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개막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지는 작업자들. 마음은 급한데 새벽부터 이어진 노동으로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네, 땀나시네요. 예. 아이고. 그래도 해야죠. 이게 오늘이 첫날인데. 겨우겨우 급한 불은 끄고 작업자들이 빙판을 철수합니다. 마지막 작업. 빙판의 2차 구멍을 뚫어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살얼음이 얻은 것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 나오셔가지고 그거만 살짝 깨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축제장 밖이 벌써 북적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2시에 왔어요. 네? 2시에 왔어요. 새벽 2시예요? 네. 3시 반 정도, 3시 정도에 차 주차장이 3시예요. 너무 오래간만 하는 거라서 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준비는 잘했어요. 지금 빗자루도 갖고 왔어요. 빗자루 왜 갖고 오신 거예요? 눈 오니까 혹시 눈 썰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축제라 진짜 너무 기대돼서 그렇게 잠은 오지 않고 진짜 너무 기대돼요. 점점 날이 밝아옵니다. 드디어 개막 시간인 8시 30분. 마침내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들어간다. 들어가. 오빠 들어가. 천천히요. 얼음 미끄럽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얼음판 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 저마다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하나같이 얼음 구멍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감지 말고 그냥. 올려, 그렇지. 곳곳에서 입질이 쏟아집니다. 보람 있죠. 그리고 되게 준비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라 눈이 오니까 더 좋네요. 오늘은. 추위도 잊어버린 듯 축제장 곳곳에서 재미를 만끽하는 사람들. 100m 길이의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눈썰매와 한파 경보 속에서도 일일이 손으로 다져가며 만든 얼음 미끄럼틀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이게 울퉁불퉁 돼 있어서 더 스릴 있고 재밌어요. 아이들과 가족들하고 놀 수 있게 너무 잘 돼 있는 걸 알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함수 5초간 발사! 산처럼 맨손잡기 체험연수 체험장으로 동그랗게 입장! 자, 징수리 함께 산처럼 맨손잡기 출발! 와, 차가웠어. 젊은 패기로 얼음장 같은 물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청년들. 일상은 잠시 내려두고
더없이 달콤한 한때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선초 2초 1초 그만. 자 끝까지 우리 수빈 씨 산초로 하다 가야지. 안 추우세요? 아 겁나 추워요.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요?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도 기분은 어떠세요? 너무 신나요. 그 시간 빙판 위에선 여전히 낚시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와! 역시 야, 확실히 어복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어복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잡았다. 아우. 빨리 계속 부지런하게 이걸 해야 돼요. 고패질을. 아, 이 손을요? 네, 고패질을. 그래서 양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안 잡히네. 부모님을 따라 나들이 온 꼬마 강태공들도 낚시에 푹 빠졌습니다. 물고기 있죠? 꼭 잡겠다는 결연한 표정의 꼬마 아가씨. 그런데 입질이 안 오네요. 고기 가뭄에 울상인 사람들을 위해 산천어 수송 차량이 축제장에 도착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도 매일 6번씩 이른바 산천어 리필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만에 이거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 주민으로서 아주 뿌듯하고 눈이 와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기 가뭄인 지역을 찾아가 물속의 산천어를 넉넉히 풀어줍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좀 간격을 두고서 멀리 놓아요. 아, 좀 못 잡아 보이시는 분들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되도록이면 그렇게 좀 해드리는 게 좋죠. 네. 그냥 손을 건져. 그냥 손을 건져 그냥. 그래. 어떻게 당해요? 아이 맨손잡이. 끝까지 저희 7시부터 왔어요. 한 마리 못 잡으셨어요? 네. 그냥 한 마리만 넣어주세요. 야, 잠깐만 나 안 잡히면 어떡해. 못 잡으면 바보고. 와, 나 잡았다. 야, 가면 안 돼. 야, 가면 안 돼. 와, 감사합니다. 잡은 게 아니라 끌어올리신 거 아니에요? 끌어올렸어요. 축제가 가성비가 짱이에요. 다른 모든 축제 중에 입장료에 비해서 체험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와서 밤 10시에 가요. 경기도까지. 네. 축제 다 참여하고. 갓 잡은 산천어를 즉석에서 구워주는 서비스 역시 축제에선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손질한 산천어에 굵은 소금을 술술 뿌려 호일로 말아 구이통에 넣어 구워내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고요. 아, 산천어는 오래 주물르면 안 돼요. 왜요? 물러져. 산천어는 연어과에 속하는데요.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가 나지 않아 회로도 많이 즐기는데 부드러운 회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유, 너무나 좋죠. 일자리도 있고 생기고. 겨울에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일자리가 없죠. 금방 구운 산천어 구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야, 기가 막히네. 오래 걸리긴 했는데 직접 잡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겨울 추위도 잊게 만들 만큼 축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더 늘어난 것 같아서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좀 더 화려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재밌는 산천어 축제 되게 열심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해주고 싶어요.